야, 거꾸로 200석을 갖다가 민주당에게 뺏기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증거되어 왔고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하. 주옥순이 지금 오줌 싸고 왔어. 주옥순은 여자라서 기가 얇아가지고요. 아우, 목사님 한동훈 욕 좀 하지 마세요. 아우, 그래도 한동훈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안 된다니까 잔소리하지 말으니까 결국은 내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소했어. 올소했어.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어제 이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 구형. 그게 너무 세게 때렸어요? 약하게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어요? 가장 정상적으로 했죠. 아, 정상적으로. 사실상은 저는 이제 혼자 생각에는 실형 선고는 구형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그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공판 검사가 8명이나 됐었는데 이 2년 구형은요 공판 검사 8명의 합의 작품이 아니고 위에 있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의 동의를 구하고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의 동의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사 단일체 원칙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만일에 이원석이가 있었으면 아마 벌금형을 구형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심우정 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합작해서 실형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검사가 실형을 선고했는데 판사가 벌금을 선고한 예는 없습니다. 보통 그 벌금을 선고하면 깎아주는 경우는 있어도 실형을 선고했는데 판사가 벌금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심에서는 저는 실형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게 감사한 것이고요. 사필 규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목사님 조금 전에 11월 15일 날 결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고가 이제 11월 15일 날입니다. 선고. 근데 이재명의 그 논리를 보면 본인도 정상적이 아닌 것이 뭐 김구도 테러를 당하고 그다음에 김대중도 테러를 당하고 다 그랬는데 자기도 칼로 뭐 공격을 당했다고 전혀 사안이 맞지 않은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는데 본인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11월 15일 날이 좀 늦어 보이죠. 늦어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은 것이 3인의 판사들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판결문 본문과 양형에 대해서 꼼꼼하게 싸우면서 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형 선고를 해주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심이 2년 걸렸으니까 2심, 3심은 얼마나 많이 걸리겠느냐. 그럼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은 2심을 사후심이 아니라 속심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심의 연장선에서 항소심 재판을 합니다. 새롭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미 1심에서 증인을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추가로 부르기 때문에 2심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분명히 지켜주시려고 보기 때문에 2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우리가 대선 전에 3심까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사필 규정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미 지금 근데 김부겸이다 김경수다 뭐 등등 사람들이 여러 가지 캠프를 구성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약한 거 이제 한 개 재판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선거법 위반. 예, 예. 근데 지금 뭐 대장동 그 줄줄이 지금 계속 지금 대기 상태잖아요. 대장동은 목사님 결론 안 납니다. 결론 안 나요. 그건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증인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데 저는 생각에 이 선거법 사범이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번에 이제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 날아가는 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야, 434억을 토해내는 겁니다. 부정선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되면 토해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가면 11월 15일 되면 자유통일당도 살아날 수 있겠다. 잘하면. 그래서 어떤 끼워가지고. 우리가 이 선거법 위반이 이번에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 이외에도 국토부에서 자기를 협박했다고 하는 2가지 혐의가 됐었는데 전혀 그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죠. 또 하나 남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검사 사칭 위증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게 심플한 사건이거든요. 이건 아마 이번 금년 안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가지를 전 믿고 있고요. 기타 대장동 이런 사건들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사건을 이제 미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대선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날 것으로 봅니다. 2개만 나면 되죠, 목사님. 근데 이게 그 검사의 논고를 나도 뭐 잠깐 이렇게 봤더니 네. 전 국민을 속여먹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검사가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상과 같은 구형을 했죠. 야. 정말 가을 서리와 같이 냉정한 구형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다음에 전혀 뉘우침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11월 15일 날 1심에서 네. 현장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법정 구속은 아마 목사님이 어렵죠. 현직 아니, 여당 대표를 우리가 구속했다고 계속 가서 데모해야 돼. 법정 구속해서. 구속시켜놓고 나머지 뭐 대장동하고 뭐 백현동 그 재판은 나중에 하도록 해야지. 이거 풀어놓고 하면요 또 개판되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황교안 장군님. 문제는 참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이제 거의 이제 사형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목표가 대통령 출마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인생이 끝났다고 볼 때에 지금도 이재명을 따르는 국민들이 절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박근혜 때 탄핵할 때처럼 이 민노총을 중심하여 한국노총 정교조 해서 얘들이 국가를 엎으려고 하는 이것이 위험한 사건이 이번부터 이제 곧 10월 달부터 일어나지 않는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